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 주제는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저번 주에 강남 물폭탄 물 완전 고였었죠. 그 고였을 때 직접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좀 공유하고요. 비 오는 날은 배달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면서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 처음에 제가 가서 먼저 찍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가서 찍은 건데요. 이 TV에 나온 그 제네시스 그 차주 위에 있던 그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근방인 것 같긴 한데 같이 옆에 딱 지나가는데 안에서 백이나 인형들을 꺼내시는데 물이 다 꽉 차 있더라고요. 보였어요. 안에 침수가 완전 다 됐을 건데 여기 지금 이 차가 원래 이렇게 이 내과 차랑 이 차 해가지고 이 방향으로 있어야 되는데 물 때문에 돌아선 거예요. 차가 이날이 이제 물폭탄 맞고 다음 날이죠. 엄청나게 많이 왔었죠. 비가. 또 보여드리면 아예 여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넌 못 지나간다. 제가 처음에 강남역 이제 폭탄 터졌다고 해가지고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하러 왔는데 아니 차가 그냥 한 도로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빵을 계속 했어요. 왜냐면 가라고 파란불 때 가라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빈 차야. 사람 없어. 그 전날 물난리 나가지고 사람들이 차 버리고 간 거예요. 다 차들 2차 빼고 뭐 거의 대부분 차들 다 둥둥 떠서 지금 이제 한 바퀴 도는 상태예요. 다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차들 2차도 그렇고 지금 막 다 완전 장난 아니었죠. 강남 다들 뭐 보셨겠지만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거라 2차도 엄청 불쌍하더라고요. 여기 아예 무슨 맨홀도 아닌데 엄청나게 큰 뭐 철판이 날아갔어요. 그래도 없더라고요. 철판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다 찍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차가. 차들이 다 여기 강남 비싼 차들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좀 뭔가 꼭 내 차인 마냥 마음이 좀 가가지고 정말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때 강남에 갔을 때 또 영상 찍은 거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한번 찍어봤고요. 다들 뭐 그날 일하셨으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그 전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저는 이제 이 다음날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디서도 아마 못 보셨을 아마 영상인 건데요. 이 영상은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집에서. 여기가 중랑천이거든요. 중랑교고 중랑천이에요. 여기 동부간선도로예요. 동부간선도로에 물이 차가지고 물이 계속 범람할 것 같으니까 이 차로 파도를 쳐서 넘기는 거예요. 계속 물을. 반대편으로. 와, 근데 이 정도 원래 제가 중랑천 침수된 거는 뭐 몇 번 있어요. 이게 넘치는 거 중랑천. 근데 이렇게 차까지 와서 이 차로 물을 퍼내는 거는 이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살면서. 중랑천은 뭐 아니 뭐 기록적인 뭐 거의 80년 만인가 100년 만인가 해서 비가 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보통 비 오는 날 배달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웬만하면 초보분들은 비 오는 날은 배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모로 다치거나 혹은 뭐 비가 진짜 많이 와서 고장이로 나던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손해니까. 그리고 어차피 비 오는 날은 초보분들은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비 안 올 때 아마 단가랑 거의 별반 차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웬만하면 저도 무슨 뭐 좀 안 좋은 조짐이 있거나 혹은 단가가 솔직히 뭐 좀 별로던가 막 그러면 그냥 비 오는 날 요즘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강남 가서 보니까 그런 말도 있더라고. 네이버 카페에서 봤는데 강남 나갔다가 저녁에 나갔다가 단가 엄청 세가지고 나갔대요. 근데 나갔다가 뭐 오토바이가 침수돼가지고 고장나서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 뭐 수리비가 나오는데 몇만원 벌려다 막 그랬다라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고장나는 것도 고장나는 거지만 자기 몸 다치는 게 더 큰일 나니까 비 오는 날은 뭐 요즘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투잡 배민 커넥트는 얼마나 증가했을까? 제가 이거는 맨날 느낌상으로만 항상 이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배민 라이더스에 비해 한 30-40%? 많이 늘어도 50%?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생활비 감당 못해 퇴근 후 배민 커넥트로 몰리기 시작한 직장인들. 사실 그건 있습니다. 배민 커넥트보다요. 쿠팡이츠가 초보들이 들어오기에는 좀 더 많아요. 쿠팡이츠는 배민 커넥트에 비해 아이디를 만들거나 다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대부분 배민 커넥트를 가입하려고 해서 좀 막 서류 내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오토바이인 경우에는 시간제 보험을 들던가 유상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배민 커넥트보다 쿠팡이츠가 일반 그냥 접근하는 사람들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가가 폭등하자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직장인들 퇴근 후 배민 커넥트를 통해 알바를 하기 시작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배민 커넥트 신규 설치 건수가 전원 23,000건에서 26,000건 대비 반등했다 라고 하면서 이게 됐는데요. 이게 배민 커넥트가 이 정도로 만약에 좀 늘어났다는 거는 지금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경기가. 배민 커넥트 신규 설치 건수는 올해 1월 7만 건에서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하지만 지난달 처음으로 상향 곡선을 그린 것이다. 그게 그거죠. 왜 1월부터 많이 내려왔냐? 당연하죠. 단가를 엄청나게 내렸기 때문에 투잡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만 하면 얼마 벌겠다라는 자기의 목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달성할 수가 없게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당연히 전업도 엄청 힘든데 투잡하시는 분들은 그 단가에 내 원래 본잡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힘들게까지 해서 이 정도 돈밖에 못 받아? 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줄곧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난달 상향곡선을 그렸다는 말은 그만큼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잖아요. 기름값이야 많이 내렸어요. 근데 한 달 전? 한 달 반 전만 해도 기름값도 엄청 비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한 게 아닌가. 총 사용시간도 283만 5천 건에도 전월 대비 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배달 커뮤니티에는 최근 들어 신규 가입자는 물론 처음 배달 나섰다는 인증글이 적지 않다. 저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렇게 나 처음 배달했다라고 글 많이 올라오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다만 그거는 확실히 있어요. 요즘에는 1,000원밖에 안 붙이던데요. 예전에는 홀량이 너무 많아. 그러면 단가를 확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단가 비싸. 하나만 해도 얼마야 라고 하면서 나오게끔 만들었는데 이번 연휴는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이 뉴스에 나온 것처럼 새로 가입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일을 했다. 단가 보지도 않고. 배달 알바에 나선 사람들은 성별 연령대가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일에 뛰어들었다. 일부는 여름 휴가까지 반납하는 이들도 있다. 와, 근데 이거는 대단하시네요. 본잡이 있으시면서 엄청나게 힘드시고 했을 텐데 1년에 한 번뿐이 없는 여름 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일을 했다는 게 생활고로 부업에 뛰어든 이들이 늘어나는 사실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업 인구가 62만 9,600명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면서 1년 전보다 9만 8천 명에서 18.4% 증가하는 퍼센트가 중요하죠.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 2020년 1월 38만 1,314명과 비교하면 65%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들어가면서 단가가 완전 세졌잖아요. 그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배민 라이더스에서 배민 커넥트 그 어중간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말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배민 커넥트가 나오기는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전부터 변경되긴 했으니까. 근데 그거 대비 올해 보면 65%가 늘어났다. 부업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주문량도 늘어났었는데 그거 대비 부업도 너무 많이 늘어나서 홀량이 없다. 그러니까 단가가 세지 않아도 많이 한다라는 말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익 감소와 더불어 소비자 물가 및 금리 상승이 부업인 인구의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다. 소비자 물가율이 엄청 높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좀 생각해 본 바로는 투잡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 늘어난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다 나가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콜은 빠졌는데 늘어난 숫자는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단가를 세게 붙이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저가 강요 요기요 터질 것이 왔다 하면서 근데 요기요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보면 검찰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에게 벌금 5천만 원 구형해서 얼마나 그랬나 했는데 딱 이 빨간 내용이 좀 크긴 하더라고요. 배달앱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 유지하도록 강요. 이게 좀 그렇긴 해요. 왜냐면 최저가를 강요해서까지 자기네가 배달의 민족이나 예를 들어 다른 그 배달 앱보다 더 부각되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아닙니다. 음식 가격은 음식 사장님들이 정하는 건데 이거를 최저가를 하라고 하는 게 좀 말이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등록된 음식점에게 최저가 판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배달앱 요규의 운영사 위대한 상상이 검찰이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 단독 판사는 좀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 상상 법인에 대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하면서 이게 보통 보니까 초창기예요. 초창기. 지금 보면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인데 이때는 배민도 크지도 않았어요. 요기요도 크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마 요기요가 배민이나 이런 업체보다 더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래서 아마 최저가 했는데 최저가 보장제는 음식 등록 가격을 다른 중개업체와 비교해 가장 낮게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가장 낮은 가격에 불구하고 음식
품질 서비스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도 강요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음식점 사장님들도 이제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무조건 최저가로 하면서 그렇다고 또 품질은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그거예요. 다른 중개업체와 비교해 가장 낮게 유지하라고. 이게 좀 많이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했다고 하는데 옛날에 이랬다는 거고 지금 요런 만약에 행동을 한다면 2022년도에 한다면 좀 엄청나게 큰 위기가 되겠죠. 정현춘사님 만원 감사하고요. 페페님 5,900원, 활린 1,400원 감사합니다. 아우 싸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